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오늘 30일 통계청에서 2017년 가계 동향조사 지출 부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요. 전체 가구가 1952만 가구입니다. 1952만 가구 수.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한 5146만 명인데요. 그 중에 가구 수가 1952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355만 가구입니다. 355만 가구. 그러니까 여기에 18.2% 해당합니다. 18.2% 해당하는 가구가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 벌어들이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 소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만 원 미만을 벌어서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23만 2천 원을 소비했고요. 주거 수도 강렬이 21만 4천 원, 그리고 보건이 11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론은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60%에 해당하는 한 60만 원 정도를 소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0만 원이 60%가 먹고 자고 결과적으로 치료하는데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오락과 문화화 그리고 교육 이런 데는 지출이 10% 정도 소비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벌면 10%면 10만 원 정도를 오락과 문화, 교육에 소비된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러나 반면 고소득층입니다. 월 5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소득자들은 상당히 고소득자죠. 이런 분들은 오락이나 문화, 교육, 특히 교통 지출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때 이 교통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전체 평균입니다. 1952만 가구 중에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지출이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55만 7천 원으로 평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한 가구당 255만 7천 원을 소비했는데 100만 원 미만인 소득도 무려 355만 가구니까 이러한 가구를 일명 우리는 빈곤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가구를 보니까 특히 부부 가구들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 가구가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지출액이 371만 6천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71만 6천 원. 그런데 부부가 중에 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230만 천 원을 썼습니다. 230만 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출이 좀 많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연령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파악을 하는데
가장 지출이 많은 연령대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 이 40대 가구가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16만 8천 원입니다. 40대가 316만 8천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50대 가구가 295만 8천 원입니다. 50대가 295만 8천 원을 지출했고요. 30대가 250만 3천 원입니다. 250만 3천 원. 그러면 30대, 40대, 50대를 비교했을 때 40대가 주로 가장 소비 지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겠죠. 그리고 30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60대가 지출한 겁니다. 60대가 사위가 되겠는데요. 60대가 지출한 비용이 181만 1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355만 가구가 18.2%가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는 소비 지출이 부족해서 아마 평균 자기 소득 금액보다 더 쓴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100만 원을 벌어서 110만 원을 지출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되겠죠. 소비가 이루어져야 또는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결론은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도 줄어들고 수출이 준다면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2018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3%에 달성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향후 경제 성장률은 3% 미만에 해당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인구가 700만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에 2020년도 말에는 65세 인구가 810만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사이에 노령화 인구가 100만이 증가합니다. 바로 60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60대의 소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증가한다면 소득이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령 사회가 점진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비가 둔화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돌출하면서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 동향 조사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